60세 이후에도 다리 힘을 2배로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에는 80세, 90세가 되어도 다리가 튼튼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답죠. 반면 서양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미 50세 이후부터 다리 근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근력 저하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이 두렵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던 거리도 숨이 차고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혹시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조금 더 힘이 드시나요? 걷다가 중심이 순간 흔들린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다리 근력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보고 계신 지역과 성함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더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일본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은 레스트 스쿼트, 바로 쉬는 스쿼트입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의자나 소파에 앉아 쉬기보다 바닥에서 깊게 쪼그려 앉는 자세로 몸을 편하게 합니다. 신기하죠? 그저 쉬고 있을 뿐인데 허벅지 앞, 뒤, 엉덩이, 코어까지 다리 전체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도쿄대 연구에서는 이 자세를 습관처럼 하신 70대 어르신들의 다리 힘이 50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숨을 한번 편하게 들이마신 다음 엉덩이가 바닥 가까이 갈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꼭 붙이고 허리는 너무 굽지도 너무 펴지도 않은 편안한 중간 상태가 좋아요. 60세 이후라면 처음에는 20초만 버티셔도 충분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 2분, 3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절에 통증 없이 허벅지가 따뜻하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세는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다리 쪽 혈류가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그리고 처음엔 낯선 불편함을 조금씩 견디는 힘이 자랍니다. 오늘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다잡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2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발 뒤꿈치를 드는 것.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만 쌓입니다. 둘째, 허리를 둥글게 말아버리는 것.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배에 아주 살짝 힘을 주면 척추가 자연스레 안정됩니다. 하루 3번에서 5번 편한 시간에 나누어 해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훨씬 가벼워지고 다리가 든든하게 버텨주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리의 안정을 다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동작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운동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일본식 장수 비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발석입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발목, 무릎, 엉덩이, 그리고 코어 깊은 근육까지 넘어짐을 막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한꺼번에 깨어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평소 운동에서 잘 쓰지 않아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를 일부러 시간 내서 하기도 하지만 양치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내곤 합니다. 10년 동안 일본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이 동작을 매일 한 분들이 고관절 골절 위험은 60%, 넘어짐 위험은 40%, 그리고 80%는 일상생활의 자신감이 크게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벽이나 의자 가까이에 서서 혹시 모를 흔들림을 대비해 주세요. 몸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 천천히 실어주고 반대쪽 다리는 살짝 바닥에서만 떼어줍니다. 높이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닿지 않는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힘은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이 아니라 몸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안정근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약해지는 근육들이기도 하죠. 60세 이후라면 처음에는 10초에서 15초 벽을 잡고 버티셔도 괜찮아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3번씩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잡지 않고 60초까지 조금씩 늘려봅니다. 앞쪽 한 지점을 조용히 바라보고 배에 살짝 힘을 주면 균형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몸 전체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어깨는 툭 하고 내려놓으세요. 이 운동은요, 단순히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려 할 때 몸이 빠르게 반응하도록 신경기를 다시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하루 5분만 해도 다리의 안정감이 확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1번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균형이 조금 더 안정되셨나요? 이번에는 다리의 중심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일본 전통 무예에서 시작된 기마 자세, 우리말로 하면 말 타는 자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정적 운동이어서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고 특히 50세 이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 하나만으로 허벅지, 엉덩이, 고관절, 코어까지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강하게 깨어납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세가 뿌리 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안정, 중심, 버티는 힘,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능력이죠. 발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끝은 정면 또는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둡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 천천히 내려갑니다. 척추는 곧게, 배는 가볍게 당겨주세요. 양쪽 다리에 체중이 똑같이 실리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처음에는 10초에서 15초, 딱 그 정도만 버티시면 됩니다. 하루 3번만 해보세요. 허벅지가 은근히 뜨거워지고 살짝 힘들다 싶은 느낌이 들면 정확한 자세예요. 하지만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 이건 무릎에 무리가 가니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너무 높게 두면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내려갔다가 거기서 살짝 버티는 느낌이면 가장 좋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나 60초, 90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도전하고 싶다면 발 뒤꿈치를 아주 살짝 들어 작은 움직임을 넣어도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깨어나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무릎에 급성 통증이 있는 분은 이 자세를 조심하셔야 해요. 그 외 대부분의 50세 이상 분들께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만약 무릎이 붓거나 오늘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면 이 동작은 내일 다시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오늘 따라하신 이 동작들이 앞으로의 걸음과 균형, 그리고 삶의 여유에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네 번째 운동은 일본 장수 문화의 숨은 보석 같은 루틴, 바로 산파, 느린 명상 걷기입니다. 산파는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하나하나 온전히 느끼며 걷는 방식입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가운데, 그리고 발끝. 이 순서를 천천히 느끼며 걷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조용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산파를 정원이나 공원에서 움직이는 명상으로 즐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 3개월 만에 말초 혈류가 50% 향상, 넘어짐 위험 40% 감소, 균형 능력 50%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방해물이 없는 좁은 복도나 거실에서 시작해 볼게요. 평소 걷는 속도의 4~5배 느리게 발을 조용히 내딛습니다. 발 뒤꿈치가 닿는 순간 그 감각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 다음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 마지막으로 발끝이 바닥을 떠나는 느낌. 이것만으로도 우리 다리의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세 걸음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첫째, 너무 빠르게 걷는 것. 초점은 거리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둘째, 자동으로 걷는 것. 발이 바닥을 밟는 순간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균형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벽이나 난간 옆에서 먼저 연습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넓은 공간이나 바깥에서도 해보세요. 하루 단 3분만 해도 다리가 훨씬 안정되고 걷는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아침 햇살 아래 천천히 마당을 걸으시던 기억 나시나요? 산파는 그때의 몸과 마음을 다시 꺼내주는 운동입니다. 좋아요. 이제 걸음걸이의 엔진이 되는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보겠습니다. 5번째 운동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운동입니다. 바로 까치발 들기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가 수축할 때마다 다리 아래쪽의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 몸 전체 순환을 돕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60세 이후 종아리 근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짐 예방의 핵심으로 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서 있기 모두 종아리의 힘이 뒷받침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어르신들은 줄 설 때 양치하면서 TV 보면서 틈틈이 까치발을 듭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하게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몸은 곧게 세우고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모두 조용하고 느리게 움직임 하나하나가 근육을 깨웁니다. 60세 이후라면 먼저 15회씩 2세트, 격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힘이 붙으면 20회씩 3세트로 늘려보세요. 발 뒤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1~2초 유지하면 종아리 깊은 근육이 더 정확히 깨어납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반동으로 올리는 것. 이렇게 하면 근육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효과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계단 모서리 같은 곳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근육의 길이까지 길러지는 매우 좋은 동작이 됩니다. 혹은 한 발로만 해보면 나는 힘이 2배로 올라갑니다. 종아리 근력은 부종, 발목 붓기, 정맥 순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2번, 3번 짧게 나누어 해보세요. 다리는 조금씩 자주 할 때 더 좋아집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운동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전체를 한 번에 안정시키는 가장 안전한 동작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6번째 운동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하체 운동 중 하나, 벽 스쿼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통 의학에서도 현대 운동요법에서도 모두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벽 스쿼트는 움직이지 않는 정적 근육 수축, 이소메트릭 형태라 관절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 하체 전체가 깊게 깨어나는데 점프나 러닝처럼 충격이 없습니다. 65세에서 75세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주간 꾸준히 했을 때 다리 근력이 14% 증가, 계단 오르기가 27%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먼저 등을 벽에 편하게 붙이고 발은 벽에서 약 30cm 정도 앞으로 둡니다. 천천히 등을 미끄러뜨리듯 내려와 무릎 각도가 약 90도가 되면 멈춥니다. 이때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발목 위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라면 처음에는 15초에서 20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하루에 3번 짧게 나누어서 해보세요. 호흡을 멈추는 것 절대 참지 마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관절의 무리가 커지니 발끝 방향과 나란하게 유지해 주세요. 허벅지가 은근히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이게 바로 정확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볼이나 쿠션을 끼고 살짝 조여보세요. 허벅지 안쪽과 코어까지 더 깊게 활성화됩니다. 60세 이후라면 벽 스쿼트는 15초에서 20초, 하루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 60초까지 버틸 수 있도록 천천히 가보세요.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호흡을 멈추는 것입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편안하게, 일정하게,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주세요. 또 하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관절에 무리가 생깁니다. 발끝 방향과 나란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 운동은 단순히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불편함을 다루는 힘을 함께 기르는 시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조용히 버티는 힘을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허벅지가 은근히 뜨겁고 무릎에 통증이 없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무릎 사이에 작은 공이나 쿠션을 끼워 살짝 조여보세요. 허벅지 안쪽 그리고 코어까지 더 깊게 깨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보너스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보너스 운동은 다리 운동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전신 루틴 데드행 매달리기입니다. 동작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저 바에 매달리는 것.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만약 집에 매달릴 곳이 없다면 문틀 철봉을 하나 설치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10분 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먼저 척추의 압력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중력에 몸을 맡기면 척추 사이사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디스크가 다시 수분을 머금고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손아귀 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병뚜껑을 열거나 물건을 오래 들고 있는 힘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손아귀 힘은 전체 근력과 수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데드행은 전완 근육 전체를 깊이 깨워 이 힘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가동 범위의 회복. 나이가 들면 빗질, 높은 곳에 물건 꺼내기조차 어깨가 뻣뻣해서 어려워지죠. 매달리기는 어깨 관절을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움직임을 되찾게 해줍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공원, 헬스장, 혹은 집에 바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발을 잡고 어깨 힘을 툭 떼고 몸을 편안하게 매달립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달린 상태로 조용히 호흡만 이어가시면 됩니다. 초보자,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5초에서 10초, 5세트만 해보세요. 세트 사이에는 충분히 쉬어주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어깨를 잔뜩 올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목, 어깨 힘을 모두 빼고
몸의 무게가 아래로 쭉 떨어지게 그냥 맡겨주세요. 또 하나, 호흡을 참는 것. 절대 참지 마세요. 깊고 편안한 호흡이 근육을 더 잘 풀어줍니다. 급성 어깨 통증, 심한 회전근개 문제,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분들께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좋은 회복 운동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5세트만 가볍게 매달리는 것을 하루의 자세를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5초만 시작해도 괜찮아요. 며칠만 계속해도 진짜 놀라울 만큼 빠르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매돌기는 몸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짧은 불편함을 조용히 견디는 마음의 힘, 집중력, 호흡에 긴장, 이 모든 것을 함께 길러줍니다. 일본에서는 이 버티는 마음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운동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깊은 근육까지 깨우는 일본식 이소메트릭 자세 6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클릭하셔서 이어서 함께 해보세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동작 중 가장 편안했던 동작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균형 회복 루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